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를 준비한 학생들, 아니면 언더우드 학부가 아니래도 기타 영어 특기자 같은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를 특기자로 합격한 우리 박영준 군. 이제 그전에도 간혹 특기자로 이제 대학을 간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영준 군처럼 저하고만 하고 이제 해외 출신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아주 오래 했고 나하고, 그리고 또 외고도 아니고 일반고 학생인데, 연세대 언더우드 해외파도 아니고 외고도 아니고 일반고 학생이 이제 특기자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죠, 언더우드 합격했는데, 이제 아마도 그와 유사한 환경에 처하고 있으면서 특기자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 해외파 출신이거나 외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학생은 물론이고. 그래서 공부했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지금의 설 연휴여서 좀 놀러 왔는데, 갑자기 우리 준비도 없이 지금 그드드답시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한번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수험 준비했던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전반적으로. 네, 한번 말해보세요. 여기다 말합니다. 수험 경험 전체를 한번 포괄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준비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가 끼는데, 그냥 준비 없이 떠오르는 대로 한번 우리 이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요. 너무 가까이 될 필요도 없고 가운데 정도로 되고 말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고나 자사고 이런 데 다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좀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좀 적잖아요. 그런 기회라던가. 더 그렇다고 또 제가 어릴 때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토종이지, 토종. 그죠, 토종이라서 영어를 이렇게 수능 문제 이런 건 풀 수도 있어도 이제 막 유창하게 뭔가 장문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냥 영어에 항상 뭔가 익숙해질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시는 쉬는 시간에 영자신문 읽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만의 어떤 예문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장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숙제로 오는 그런 토론, 말하기 연습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든지, 그래갖고 이제 저처럼 일반고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뭔가 영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런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솔직하고 상당히 사실칸이한 답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게 어떤 할 얘기를 내가 좀이라도 힌트를 주고 이렇게 말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순수한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진심으로. 근데 우리 내 블로그라 그래서, 내 블로그이고, 내 이제 유튜브라 그래서, 채널이라 그래서, 나 중심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지. 다만 이제 나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뭐냐면 과연 수능 킬러 문항, 그거를 맞추는 능력하고, 수능 킬러 문항을 맞추는 능력하고, 영어 논구술, 면접이나 토론하는 그 능력이 별개일 건가? 그냥 게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제 편의상 수능이라는 포맷과 논구술이라는 포맷을 너무 분리해서 자꾸 논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도 따로 보니까 물론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주제 자체라든가 난이도 자체가 수능 킬러 문항과 영어 논구술은 거의 똑같은 거거든. 포맷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영준이를 내가 가르쳤지만, 영준이가 영어 실력이 늘어났던 그 과정을 보면
수능이 성장해가는 그 농구술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과 수능 킬러 문항을 잡아가는 그 능력이 나는 동시였다고 나는 봤거든. 나는 그렇게 느꼈고. 근데 뭐 내가 이제 그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 아, 다 끝났어요. 같이. 아, 그래요.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두 개의 능력을 나는 같다고 보고 있고 항상. 그래서 그러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한데 영준이 생각은 물론 나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하겠지. 동의해야 되겠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학원을 다 다니는 건 아니니까. 뭐 제주도에서 듣는 친구도 있고 내 인강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오프라인에서 내 강의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심지어 뭐 가끔 내 인강 인도에서 들어온 친구도 있더라고. 인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 학습. 그러니까 그 수능 킬러 문항과 영어 논구술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별개로 대부분들 생각을 하고 하니까 물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물어보는 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슷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럼 주제가 비슷하잖아, 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능 킬러 문항 준비하는 과정과 물론 나는 답을 알지. 나는 답을 알고 내 말에 답이 있지만 넌 또 나한테 배우면서 했으니까 뭐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해보라고. 그걸 내가 하는 거하고 학생이 한 사람이 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떠오른 대로 말해보라고. 뭐 준비할 거 없이 떠오른 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사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글들을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은 주제들이 보통 뭔가 그 해에 뭔가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토론이 오가는 그런 주제들인데 보통 그런 주제들을 다룰 만한 글의 원문들이 보통 다 이제 미국 대학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다 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영어를 잘 봐야겠다고 해서 이거 수능 영어 뭐 단어만 외우고 수능 영어 지문만 딱 공부하겠다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약간 뭔가 자기를 좀 그거 딱 수능 범위에만 국한을 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에 고독점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그런 뭐 미국 대학 원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오피니언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둘이 결국에 수능 영어하고 그런 어떤 농구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대학 교재 원문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뭔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지. 장문을 해본다던가.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을 가르쳐보면 장문을 해라.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고3들은 우리 학원을 못 다니지. 원래 다니던 애들은 다니는데 아니까. 근데 이제 고3인데 뭐 급해가지고 9월이나 6월에 온 친구들 보고 내가 요거 좋은 글이니까 읽고 요약을 하고 네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 영어 농구술에도 도움이 되고 킬러 문항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방금 네가 말한 대로 단어 막 외우고 그치? 또 보면 그 사설 모의고사로 낸 문제 지문에도 보면 또 그런 걸 어서 또 뭐 미국 원서라든가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서라든가 그래서 파다가 논문이라는 데서 미국 대학 교재한테 파다가 사설 문헌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그 문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너무 그 자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수능에 맞춰서 사설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문제는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내는 거거든. 대학 교수들이라는 거는 상당히 아카데미가 사람들이거든. 수능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 지침은 있지 수능에 대해서 문제 내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카데미간 공부, 그러니까 아카데미라는 게 별거 없잖아. 내용을 진짜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그 강의라는 거에서 애들이 정말로 그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수능이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수능이 그냥 만점이거든. 그러면 농구수도 되는 거고.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그 수능 그 자체 포맷이라는 거에서 속아가지고 그걸만 이제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맹이를 놓치는 거지. 근데 알맹이를 잡는다는 말은 결국 네가 말한 것처럼 토론도 해보고
짧으나마 고민도 해보고 내용 가지고 한두 문장이나 써보고 그러면 저절로 영어 논구수 잡히고 그런 거를 하는 애가 얼마나 빠르게 킬러 문항이 잡히겠어. 근데 왜 자꾸 포맷에 신경 쓰고 앞에가 부정이니까 뒤에가 어쩌고 무슨 문제 푸는 이 스킬을 과연 내용을 떠나서 이 푸는 애들이 과연 킬러 문항을 잘 잡을 것인가. 쉽지 않지. 더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잡아나가면 상당히 이거 빨리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넌 이제 몸으로 익혀본 거고. 그거는. 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 그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뭐 나한테 배우지 않고도 1등급 맞은 애들 있잖아요. 뭐가. 그런 친구들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실력이 과연 너보다 좋을 건가? 독해 실력이. 이미 증명이 됐지. 너는 거기 합격해서 듣기잖아. 그렇지만 너 뭐 전국제표도 했잖아. 뭐 고려 헤럴드 그 도론대 말하기 대회에서. 근데 물론 증명은 됐지만 실력도 실력이고 첫째. 대학의 수학 능력이 너가 훨씬 뛰어나기 정도로 원서 같은 능력이. 두 번째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바친 시간, 에너지, 쉽게 말해 효율성이지. 얼마나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최대 효율을 내는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누가 더 많은 수학 점수 희생한 것 같아? 그 느낌대로 말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고 친구들이 듣고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관심이 있을까요,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면 학원 홍보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 영상 같은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뭐 영어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공부 안 해도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그 뭔가 방식을 딱 보고 그 친구들이 한 2학년 말쯤인가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약간 진작에 저런 식으로 공부했으면은 뭔가 뭐 영어의 시간을 덜 할애한다던가 아니면 특기자 같은 거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도 덜 투자하면서 실력은 더 많이 는거 이런 얘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애들이.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한국 그 애들이 이제 보면 기술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실력은 별로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맷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조금씩 바뀌는 포맷이. 새로운 포맷이라든가 새로운 출제 유형이 나오면 똑같은 포맷이라도 그 전에 몇 년 누적된 그 유형대로만 준비한 애들은 당황하게끔 몇 년 나올 수 있거든, 내 문제는. 그것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또 뭐 스킬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지, 스킬 높은 애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앞에만 보면은 뭐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도 많아 지금도. 뭐 앞에가 부정이면 뭐 아주 진지하게 과학적인 설명해만 과학적인 것처럼 정말 나 어렵다고 믿고 있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영어를 그래서 그 스킬 위주로 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는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 시험 공부하는 것과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이원화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올바른 방법을 한다면 그런 건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제 영어 방법론에 대한 얘기 거기까지 얘기해보고 뭐 답은 이미 뭐 정해놓고 한 얘기 같은데 뭐 근데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영어 방법론은 뭐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제일 궁금해하는 거겠지. 너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그 요거는 뭐 애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 근데 다만 이 질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데 민감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학인데 왜 연대를 생각했어? 연대를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 이건 뭐 공부 방법이랑 관계없는데 그게? 연대 언덕부들을 고대도 국제학부가 있잖아. 그게? 근데 왜 굳이 연대였어? 연대가 아무래도 이 국제대 커리큘럼이 되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뭔가 체계적이고 교수님들도 되게 다 세계 막 석학들 모셔오고 그러시니까는 뭐 나름대로 약간 우리나라에서 뭔가 유학을 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간 것 같아요. 잘했어. 좋은 결정이었고. 그래서 뭐 꿈이 이제 뭐 외교관이고 그러잖아, 그지? 앞으로 한번 학습 계획을 말해봐. 주로 외교관이면 또 이제 국립외교원 옛날 외무고시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건데 한번 그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해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야? 공부를? 뭐 영어 공부 같은 거는 이제 그 해온 대로 대학 가서 이제 원문도 많이 그렇죠. 원서를 뭐 수업이나 원서니까요. 영어고 더 막 익숙해지겠지만 뭐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할 것 같고요.
별 차이가 없겠지. 우리는 그리고 원래 했으니까. 외무고, 이제는 그 외교관. 국립외교원. 선발 시험이라고 하는데, 음. 그거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 그래, 같아요. 잘 되겠지 뭐. 근데 워낙에 이제 뭐 몇 명 안 뽑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아마도 이제 그 한국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비록 그 특기자로 들어갔어도 해외에서 공부했던 한국식 하는 친구들 많잖아. 단어 암기 위주로, 내용보다도. 아니면 스킬 위주로, 자꾸 암기 위주로. 그래도 얼른 보면 영어를 잘해 보여. 너하고 차이점은 너는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른 모든 주어진 글이건 네가 생각해낸 한국어는 즉석에서는 글이나 말로 다 되잖아. 많은 경우에 이제 암기식으로 해외파고 국내파고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그 깊이 있는 글이나 토론에 들어가면 뭐 너가 그래서 합격했겠지만 미천이 바로 보이게 되고 너가 아마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 부분에서 외국어 시험도 영어로 쓰는 것도 있고 할 거야. 요새 시험은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다만 어쨌든 뭐 그래서 나중에 외국어가 된 다음에도 어떤 네가 이제 그 어떤 실무를 하든 간에 즉석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지. 동시통역대학원 나온 사람 중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거기도 암기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외운 거 말고는 잘 안 나오는 이런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너는 이제 그것이 돼버리니까 해외를 가지 않고 엄청난 지적, 기술적 자산이 되겠지. 그러기니까 훌륭한 외교관이 되길 바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학부 같은 특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정도 말하면 도움이 된 것 같고, 한번 수원 쪽 인근에, 너 동원고 나왔잖아, 그지? 동원고 후배들이라든가. 수원에서, 나는 너가 그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으로 상징되는, 그지? 어떻게 보면 영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어떤 신분의 격차? 이런 걸 보이는 사회가 나오고 있죠, 어떤 면에서. 대부분이 보면 강남으로 상징되는 유학파들, 그지? 유학파라고 다 강남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형이 비슷한 면이 있었잖아. 특히 특기자 전형 같은 건. 너는 이제 수원 일반고에서, 이제, 물론 나를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너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 그런 어려운 걸 뚫었고. 수원의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말 맞춘 거 아니잖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분명히 수원 후배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 나라면. 혹시 없어. 수원 후배들한테. 이거는 강남에 사는 분이라든가, 강남에도 아주 실제로 강남 거주업을 떠나서 아주 부유층 분들한테는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 우리 보통 평범한 일반고 학생. 외고생이라도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특권이랄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가족의 부모님의 혜택을 입지 않은, 그죠? 보통 학생들. 손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도 물론 삼성, 기아, 대기업 직원분들도 많이 살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보통 그러잖아. 그래서 어쨌든 평범한 너희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족들도 어쨌든 간에 수원이라는 어떤 이 공간에 사는 너희 후배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비강남 거주자들 물리적인 거주를 떠나서 비특권층 아이들 후배들한테 보통 특권층들이랄까 그와 유사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뚫고 코리아 헤럴드 말하기대를 네가 전국을 제패했을 때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매우 드문 정도 수원에서. 후배들한테 뭔가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봐. 편하게 한번. 저희 동원고에서도 담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이 전형으로 간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고다 보니까 거기 지원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을 테고 얼마 있다고 해도 뽑지도 않을 건데 제가 그래서 처음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반고라고 해서 뭔가 들어갔는데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 법적인 제도적인 제약은 없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비만 하고 공부만 하면은 충분히 해외 살다 온 친구들이라든지 외고 다니는 친구들보다도 더 잘해서 일반고 다니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동기들 이제 몇 명 만나보기도 했는데 친구들 중에도 저처럼 그냥 일반고 출신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노력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너처럼 전국을 제패하지 못했을 거야. 알았고 참 그 겸손한 얘기인데 내가 뭐 기대했던 뭐 그런 그 답변을 했네. 자꾸 답을 유도하는 것 같아. 나도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학이 최고의 대학 똥통대 이런 건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잖아. 어쨌든 네가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부 합격해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많은 힘이 될 것 같아. 그 후배들한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좀 거칠게 인터뷰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미리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세련된 질문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온 친구를 붙잡고 인사 온 친구 붙잡고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한 건데 다른 친구도 내가 한번 해볼까 싶어. 지난번에도 한번 지성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지성이 알아? 연대 네네 철학과 같이 해도 걔는 특기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과고 수능 영어 다 맞고 갔고 수시로 걔네 수성 걔는 수능으로 갔잖아. 걔는 수능으로 갔고 고대 수시로 간 애도 있고 우리 다니다가 올해도 우리 번호도 어쨌든 간에 우리 몇 년 다녔잖아. 4년 다녔었고 3년 넘게 다녔고 고대 경험 갖고 수능 4개밖에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인터뷰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런 인터뷰하면 질문들이 많이 좋은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치? 준비해놓으면 너 아쉽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건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 한번 해서 이런 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특기자라든가 언더우드를 준비하는 학생이건 아니면 일반 수능을 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잠깐만 배터리가 내가 할게. 복잡해. 배터리가 떨어지네. 천천히 한번 말해봐. 그래서 특기자를 준비하거나 국제학부를 준비하거나 유학 준비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런 친구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내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좀 마무리하는 말 한번 해볼까? 사실 이 영상을 보실 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선생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냥 영어 공부에는 딱히 그렇게 무슨 지름길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 정도가 뭔지를 모를 것 같아요. 간단하게 1, 2분만 그 정도 이미 말했지만 아마도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도 그래버리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이걸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 옛날부터 그런 분이 실제로도 그렇게 공부 시작한 분도 많고 옛날에.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 너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야. 너도 그렇게 처음에 했겠죠.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단어 암기 위주, 문법 암기 위주의 공부가 정도가 왜 아닌지를 한번 1, 2분만 간단히 말해봐. 너의 경험에 비춰서. 사실 저도 일반고에서 내신 시험이랑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게 완전히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게 딱 그 당장에 뭔가 시험 점수를 잘 받고 딱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는데 이제 딱 영어 시험을 다 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냥 말짱 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해도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이 암기력만 늘어나는 거지. 뭔가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런 느낌은 되게 암기식으로 했을 때는 뭔가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좀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내용이라든지 맥락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내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 얘기만 했잖아. 내신 얘기가 한번 도움되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까 조금만 끝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내신을 이제 보면 이제 다 외우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중학교 내신은 잘 외워지거든. 과가 뭐 두세 과 많아야 되고 하니까 짧잖아. 뭐 지금 고등학교 지문 비교하면 그건 뭐 영어도 아닌데, 중학교는 그 단순 암기를 해도 대충 점수가 나오거든.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촌이나 뭐 이쪽 출신들 보면 뭐 학교가 뭐 평촌의 귀인중 이런 데 보면 조금 어렵거든. 대치동도 좀 그렇고 뭐 강남 이런 데 당연히 좀 어렵고 고1 수준까지는 되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중학교거든. 뭐 대충 되고 외부 지문 이어봐야 다 외워도 된단 말이지. EBS 쪼가리 몇 개 하고 영자지문 쪼가리 한두 개. 그게 중학교 최고잖아. 외워서 된다는 거지. 뭐 니네는 뭐 지문이 뭐 수백 개잖아. 그러니까 암기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외우긴 외워야 되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외운다는 의미하고 그 친구들이 말하는 외운다는 의미가 다르거든.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지문을 내 걸로 만들어서, 뭐 독해 지문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틀리는 독해 문제도 많잖아. 미세한 차이로. 어법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독해 문제 해결법 내지네. 어떻게 공부하면 독해 문제가 되게 잘 되고, 어법 문제도 어떻게 하면 서술형 문제라든가 뭐 객관식 문제, 어법 문제를 잘 대비할지, 뭐 문제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할 시간 없지만 어떻게 대비를 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할지 정도 말을 할 몇 분 정도 그걸 끝내자. 내신 얘기, 우리가 수능 얘기만 넘어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봐.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 같아. 본인이 해보고. 너 내신 거의 100점이었잖아. 제가 뭐 선생님께 배운 방법이나 아니면 공부한 방법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우긴 외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외우는 방법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뭔가 성적이 좌우된다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은 이제 먼저 한국어 지문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영어 지문을 안 보고 직접 이렇게 영어로 바꿔본 다음에 장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고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서 뭔가 한영영한 변환이죠. 그죠. 한영 변환 훈련을 하면서. 그걸 많이 했잖아, 시험 때. 네, 그죠. 내신 때 그거 엄청 했는데. 근데 그거 해보면 어떤 느낌인가, 시험 봐서. 그냥 외울 때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한영 변환 작업을 할 때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그게 체화된다는 느낌이 그렇지. 되게 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보면 이제 그거를 아이가 본문을 보고 그냥 그게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문장에서 막 외워버리는 경우하고, 본인 나름대로 그 해석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독해를 해보고, 독해를 또 답이 다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첨삭해보고 이게 또 틀린 거 질문하고, 한국어 해석본을 보고 영어로 바꾸다 보면 이게 막 장문이 이제 해야 되는데 본문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중학교 수준 거는 선생님 대충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 중에 아마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다 되시겠지, 장문이 고등학교에.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 그게.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단순 암기로 그냥 본문을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본문하고 다르게 장문했는데 그게 맞았나 틀렸나 첨삭해줘야 되고, 그거를 뭐 한 명만 하는 과외도 아니고, 그걸 뭐 이게 막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거지. 그렇지만 이제 정도인 건 맞지. 진짜로 그렇게 해봐야 되거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문 놔도 단순함보다 편한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체화가 됐다. 일반 학원에서 이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거야,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르치는. 장문 선생님들께서 장문이 부담스럽고서 못 사시겠지, 그런 교수법을. 그랬고, 그러니까 독해도 물론 그렇게 먼저 했고, 독해하면서 한 거는 게 서술형 문제하고 이제 어법 문제는 어떻게 돼? 뭐 서술형이나 어법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한영 변환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뭔가 장문을 해보고 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이렇게 면밀하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칸 처음 보는 외부 지문 같은 거 갖다 주고 서술형을 이렇게 장문을 해보라 해도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장문을 해보는 훈련을 했으니까 같이 그런 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당연하죠. 서술형이라는 게 결국은 뭐
장문이잖아, 거의 많이 다루는. 그 이제 어법 같은 경우가 몸에 이게 또 체화되려면 아까 독해는 내용이 체화가 되잖아,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독해 내용은 요약을 또 많이 해놔야 되거든. 요약도 많이 했잖아, 그지? 요약도 많이. 그 다음에 어법 활용 장문도 많이 했잖아. 네가 만든 내문이 그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어법 활용. 나한테 배운 어법을 네가 만든 내문으로 활용해보고 첨삭받는 거. 이것도 선생님들이 장문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애들이 어떻게 장문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내문 자유롭게 해버리니까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 이 교습도 좋지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문법 책으로나 아니면 교과서로만 이렇게 문법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은 뭐 이런 거다 딱 봤을 때 눈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게 어떻게 써야 되는 직접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뭐 문제를 풀어본다 해도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대충 칸 넣는 거니까 막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또 하게 되고. 제가 직접 장문을 해보면 뭔가 그 문법이 어떤 용례로 사용이 돼야 되고 또 잘못 썼다면 또 선생님께서 첨삭을 또 해주시니까 그게 진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알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서술형 시험까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어법을 활용해서. 대부분 이제 그 어법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려는 어떤 욕망의 바탕에서 실제로 정보를 생산을 해봐야 되거든. 어릴 때도 그러다 우리 한국말이 터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법을 활용해서 정보를 생산한다는 거 엄두를 못 내요. 그거를 자기가 배운 어법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보면 누군가가 첨삭을 했거든. 이게 맞았나 틀렸나 권위적으로 말해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그게 문제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영어가 정말로 되는 분을 많이, 원어민도 사실은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장문하는 걸 싫어하잖아, 원어민도. 쉽지 않아 하잖아, 그분이 자유롭게 뭐 의사소통, 평상시 의사소통 할지 몰라도 장문을 제대로 하는 것도 원어민 세계에서도 다른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장문하기 쉽지 않잖아, 우리도. 근데 이제 원어민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권위 있게 학교 시험에서 더군다나 틀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내신 준비하는 과정들이 단순한 길을 흐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 맞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좀 깨는 거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학원이 내가 사실 우리 정도 실적이면 객관적으로 학원이 미어 터져야 되잖아. 코로나 아닐 때는 뭐 미어 터진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생각보다는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 실적에 비하면 명성이 없는 거지. 우리도 아직도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거야. 아직도. 있지. 아는 사람도 알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알겠지만. 하여튼 해서 나는 이제 내가 뭐 인터뷰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가 주인공이지만 나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 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했지만 내신이 됐건 수능이 됐건 결국은 너도 그 말을 했지.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과정,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사실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하나의 과정이거든. 자꾸 이게 분리해서 사고를 하는 사람들. 내신 공부 따로, 수능 따로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야. 너도 봤겠지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직전이 돼서 그만두긴 했지만 여학생이 이게 뭐야. 아주 귀여웠더니 나하고 동기잖아. 영복여고. 어떤 여자 있잖아. 좀 여드름 좀 있으면서 피 좀 잡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시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의고사를 6개, 4개 틀리다가 한 달 동안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갑자기 하나 틀리고. 선생님 이상해요. 보통 우리 내신 한 달 동안 내신 공부는 주로 암기니까 하다 보면 보통 모의고사 성적은 떨어지잖아. 우리는 올라가 있잖아. 그런 것이 보면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된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제 어떤 친구들 외국어 친구들인데도 평소에는 외국에서 보는 자료만 공부를 하다가 시험 때도 외국 자료만 하고. 그럼 그건 외고생이 아니지. 쉽게 말해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애호가 정했다는 건데. 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발자국 끈으로 거기 밟고 뛰겠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런 식의 공부잖아. 어떻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어. 말도 안 되는 공부고. 외고 무슨 외고 특설반 외고 전문 학원 이러면서 물론 다 그러시진 않고 그중에 우리처럼 정도 똑바로 이렇게 평소에는 일반 영어, 고급 영어 하다가 아주 외고생다운 고급 영어도 하고 하다가 이제 내신 한 달 전부터 외고 내신만 하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말만 문의만 외고지 무슨 외고 무슨 전문반 그래놓고서 평소에도 내신만 하고 내 한 달 전에 내신만 하고 그러면 고급 영어는 언제? 그 지금 외고 요새 그 외고의 그 자료들을 보면은 형편없거든. 옛날 외고는 이제 보면은 좀 수준이 높았어. 요새는 보면 무슨 테드 같은 걸 왜 하나 모르겠어. 옛날에 수원외고 상당히 높아서 수준이. 교과서도 상당히 좋은 거 썼고. 근데 요새는 보면 그 테드는 요새 그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뭐 수원외고에서 그 테드를 하더라고. 그래. 물론 이제 원서는 좀 다행히 보긴 보는데. 차라리 너희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처럼 막 지문 막 150개 막 그래버리잖아, 그지? 뭐, 이거 동고 1학년이 막 지문 180개 하는 거 알아, 지금? 뭐 수능 지문 이런 거. 아예 그래버리든가. 수능 지문에 보면 높은 수준이 게 많잖아. 영봉 용어도 보면 그런 지문 많이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외고 애들 영어 실력이 더 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 학원 다니는 외고 애들 다르지만. 외고도 그렇고 일반고도 사실 뭐 외고건 일반고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제 외고인데도 그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는 항상 고급 용어 중심으로 하다가 수능 중심이 쉽게 말하는 거죠. 수능 킬러문항을 잡으려면 영어 농구수 공부를 해야 되고 딱 공부 같은 거거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실력을 키우면서 그러다 보면 또 뭐 수능 킬러문항이 워낙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SAT도 좀 맛 좀 보고 GRE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특기자 준비하는 과정하고 지금은 수능 준비하는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정확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방금 말한 내신 공부를 하면 정확한 공부인 거지, 고등학교에. 그런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히려 외고라는 것 때문에, 외고 뭐 전문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평소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 학원들이. 평소에도 내신. 그치? 또 뭐, 내신 기간에도 내신. 그게 뭐야? 외고생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 학원 다니면. 그래서, 뭐 우리 학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평소에는 영자신문도 보고, 대학 원서도 좀 갔다가 복사해서 보고, 이러면서 토론도 좀 하려고 장군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SAT나 GRE 같은 것도 좀 풀어보고 그러면서 수능 킬러문항을 풀어야 훨씬 빨리 킬러문항이 정복이 되고 또 그 과정이 농구수 준비하는 과정과 중복이 되고 같은 과정이고 일반국을 외우고 그러다가 내신도 한 달 남으면 평소에 내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내신 솔직히 그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적인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하는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지. 그것이 내 의견이고. 뭐 내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원래 많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솔직히 내 눈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말하다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안 봐도 얘기가 아니지. 한번 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좀 아무 얘기나 좀 해봐. 그러고 끝내자고. 이건 진짜 이게 내 신창아 유튜브 채널이라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 친구들이. 그런 부분 한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무슨 말인 건 좋아. 왜냐면 이게 자꾸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미안해서. 한번 말해봐. 물론 제가 여기 다녔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방법을 배웠더라도 그냥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영어 실력을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 방식의 득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진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느는 게 체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효율성도 있고 투자 시간 대비 대부분 여기 우리처럼 하는 방법은 좀 오래 걸린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돌아가는 길 사실 더 빠른 길인데 다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불편한 면이 있거든. 자기도 장문이 오는 문장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단어함 기주가 되게 편하다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야기도 쉽고 많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고3들이 힘들어요. 고3들. 우리 학원 안 다니는 고3들이. 그 친구한테만 한번 해줄 말 없어. 9월달에 오는 인터뷰. 그런 애들이 내 말을 진짜 못 들어. 왜냐면 고2, 고1에만 와도 이게 좀 마음이 열려 있잖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따라오거든. 뭐 좀 장문도 좀 해보라고 하고 에세이도 하는데 고3도 3월달까지 온 애들은 말을 좀 듣는 거야. 꾸준히 다니면 성공도 하잖아. 그 9월달, 6월달이 온 놈들은 이거 그렇다고 그냥 거짓말로 가르칠 수도 없잖아. 뭐 단어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스타일도 있고 그보다 더 효율적이니까 그때 시작해도
9월 말은 좀 곤란했는데, 솔직히. 9월 초, 8월에만 와도 솔직히 가능하거든. 어느 정도는. 2등급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뭐 5등급인 놈이 1등급은 못 맞고, 솔직히 9월에. 그렇지만 그래도 2, 3등급까지 갈 수도 있거든. 열심히. 우리 방식대로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한테 해줄 말 없어. 고3 중반. 물론 뭐, 신창원 선생님 말도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해줘. 왜 그런지.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영어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뭐 학원을 알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절박한 그렇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막 그렇게 뭐 1등급을 막 만점 맞고 그런 거는 뭐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아무리 시간이 막 수능이 뭐 한 달 남고 그 시간이 급박하다고 해도 그냥 뭐 암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느려 보이긴 해도 가장 그래도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 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앉아서 또 인터뷰 하니까 이제 좋다. 뭐 누가 뭐 동영상 보니까 우리 뭐 난 좀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몇 명 안 보더라. 그래도 뭐 몇 명이라도 뭐 이걸 보고서 좀 뭔가 이거 좀 느끼는 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설 보내시고요. 뭐 오늘이 2022년 설 앞두고는 내일부터 설려는가? 네. 뭐 수업 끝나고 앉아가지고 놀러 또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 잘 보내십시오. 예.